어, 그래프를 그리면 이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 가격입니다. 가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인구가 장기적으로 계속 준다면,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를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값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올라가서 뭐 그게 내 부를 증가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 재산이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상대적 가치로 생각하십시오. 인구가 줄면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고 더욱이 제조 경기조차 더 나빠지고 있는, 문 닫는 공장은 늘어나고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 직장이 줄어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점점 진행될 것입니다. 구미 시장을 앞으로 그리면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경매로 수익을 낸다는 건 이 지점에 살 수 있는 것을 이때 미래에 더 떨어진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시간에서 이 가격으로 사는 거죠. 더 내리는 거. 즉,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을 뭐 경매로 8억에 샀어요. 2억을 싸게 샀잖아요. 이 구간이, 이게 2억 구간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좀 더 싸게 샀습니다. 경매로 수익을 낸다는 건 바로 이 구간, 이만큼의 가능성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빨리 처리할수록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돈이 남겠죠. 반대로, 자, 반대의 경우입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가격은 오릅니다. 자, 그래프 보셨지만 서울은 줄고 있지만 그들의 경기도에 늘어난 인구들의 상업활동은 또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그걸 수도권으로 묶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는 증가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 경매를 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조금 더 낮게 사지만 미래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 시점에 사지만 사실은 이 시점에서 올라갈 때는 거의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이 됩니다. 즉, 이렇게 차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차피 그 양은, 면적은 똑같으니까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지점에 받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락시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고 상승시장에서는 천천히 팔수록 가격이, 수익이 늘어나겠죠. 이 지점에서 팔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 가격에 샀으니까요. 또 더 늘어나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시장에서는 여기서 샀는데 이 지점에서 팔면 이만큼의 수익을 먹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수익은 줄어듭니다. 즉, 매입한 지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락시장에서는 뭐 그림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단기적으로 개발 가치를 더해서 빨리 돈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 개발 가치라는 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아까 제가 이 그래프에서 우리 하락 시장이니까 네, 하락 시장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구간이면 이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이만큼의 이익을 더 가져가게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가 개발 행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네, 이 그림은 제가 투자한 땅에 이 땅에 이런 그 주택을 지어서 팔겠다는 개발 계획입니다. 뭐 이 정도 계획은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3D 도면까지 제가 직접 그려본 건데 보시다시피 이 토지 지금 건물 사진만 보이지만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경매에 나오면 실제로 이 땅은 거래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만약에 뭐 창고든 쓸모없는 물건이 있다면 그 철거하는데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 비용이 얼마일까, 그리고 실제 건축을 한다면 건축 비용은 얼마일까,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어떤 은행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뭐 이자가 발생한다면 이자는 얼마일까, 그리고 또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추가 비용, 그런 것들은 또 얼마가 들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변수가 발생해서 계획대로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위한 여유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 둘까, 그런 계획도 사전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조그마한 땅 하나, 여기 있는 땅 하나 입찰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계획을 다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계획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 개발 전 그냥 낡은 채로 사서 그대로 팔 때 매도가 가능한가? 그때 가격 하한가는 얼마인가? 즉 부동산 가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시세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1억에서 한 1억 2천에 합니다. 그럼 이게 어때요? 시세 하한가죠. 시세 하한가와 매도 가능 하한가 다릅니다. 1억이 매매됩니까? 아니죠. 뭐 깎여서 9,500에 된다든가, 뭐 아니면 이게 부풀려진 가격이 뭐 9,000에 된다든가, 실제 정말 전달될 수 있는 돈, 매도 가능, 그 매도 가능 하한가 말합니다. 개발하기 전, 자, 그 상태에서, 낡은 건물 상태에서 개발 매도 가능 하한가. 자, 이처럼 내가 만약에 이런 외장재, 그리고 나무를 심고 대문을 바꾸고 데크를 만들어서 어닝도 붙이고 안에 인테리어 해서 물건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 매도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그때 하한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개발 전후 하기 전에 월세, 하고 나서 임대 수익, 그 변동, 그것은 얼마일까?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월세가 50만 원인데 하면 7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 이 물건의 가치, 월세가 50만 원일 때 매매가는 1억 가능한데 70만 원 만들면 1억 2천 가능하다. 이런 조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근에 어떤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할 것인데, 이때 이런 인근 지역에 이렇게 유사한 개발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사례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낡은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하고 사는데, 아직 뭐 제가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뒤편에 아주 낡은 쓸모없는 쓰지 않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것만 없애도 훨씬 더 물건이 좋아질 수 있는, 일부 철거만 해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경매 물건이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처럼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판다, 이런 그런 손 안 대고 코 푸는 어떤 그런 투자는 과거에는 많이 있었으나 인구가 줄어들고 시장은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공급은 많아서 남아도는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쉽게 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개발을 해서 가치를 올려서 수익을 더 올리는, 아까 말씀드린, 자 다시 설명드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이건데, 이 선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좀 더 끌어올려서 가능성을 높이는 이 개발 행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겠다. 이때 들어가는 외벽, 그리고 내부 도배장판, 싱크대, 화장실 총 비용은 사전에 견적을 한번 다 내보는 겁니다. 일부 철거한 부분과 비용 얼마나 될 것인가, 전면 철거한다면 만약에 이때의 비용, 이때의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또는 하락할 것이냐 다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할 경우 비용과 가치 상승, 자 이렇게 전부 다 이 본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이 물건의 최종적인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 사업, 자 이렇게 일부 변경 리모델링 하는 이 사업이 판단에 오판이 없는지,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청취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변수가 발생해서 목표 수익에 실패할 경우는 출구 전략도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 물건 사서 파는 것이 아니고 뭐 수천, 정말 작아도 수천, 수억짜리 물건을 사고 파는 상황에서 특히 투자라면 그 정도 계획은 무조건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단기 투자를 할 때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될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가 건물을 사서 또 팔아버리겠다 단기에, 자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도 변경하면 어느 정도 가치 상승할 수 있는 용도 변경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가능한가? 자, 이런 건물 하나를 사서 이렇게 외장과 바꾸고 어떤 업종을 입점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다 세우고 들어갔었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는 건 제가 실제 그렸던 계획했던 그런 그림들인데, 최적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 건물에 변경된다면 예상되는 임대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가, 목표되는 임대 수익이 된다면 이 부동산의 거래 가치는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로 변경이 가능한가, 법적인 가능성 검토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가능성 검토, 돈은 있는가, 실제 내 자금으로 가능한가, 사전 설계 검토, 가설계든 뭐든 설계 검토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돈이 크면 클수록 이런 통 빌딩을 투자하신다면 사전 설계 검토도 하셔야 됩니다. 자본 투입이 많이 되는 큰 물건일수록, 큰 물건일수록 변수에 대한 준비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며, 최악의 상황일 경우 출구 전략도 확실하게 세워두셔야 됩니다. 하락시장에서 단기 투자를 한다면 지금 제가 잠시 보여드린 실리에 이런 정도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대단한 그 계획과 검토가 아니라 그냥 그저 기본적인 검토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사서 그냥 팔겠다, 그런 생각으로 경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개발 행위를 안 하고 팔아도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제하고 부동산에서의 어떤 그 하한가, 거래 가능 가격, 정말 보수적인 가치, 그리고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판다면 누구한테 팔 것인지, 뭐 그러한 검토는 무조건 다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경매 투자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우리가 이 물건을 사서 조사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 경매 투자의 종점은 여기입니다. 매도. 자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에게 요약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 주변 위성 도시들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면 그게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어떤 의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그 물건을 팔아서 현금과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게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실거주든 실거주가 아니든 그 매도 시점에 나의 물건을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구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 것이냐, 외부에서 어떤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살 것이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구미에 서울에서 자본력이 뛰어난 어떤 부동산 투자가가 구미까지 내려와서 어떤 상가 건물을 굳이 사겠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또는 주거용으로 치자면 24평짜리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샀는데 5년 뒤에 집을 팔 때 또 이 집을 누가 사겠느냐, 24평이면 구미시에 일하러 온 신혼부부가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미시에 뭘 하고 살겠느냐? 아마 구미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 그 중 하나 어떤 근로자로 취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부동산을 살 때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그 계약을 할 때는, 또는 경매 입찰서를 넣을 때는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동산을 언젠가는 팔 때, 그 팔 때 내 앞에 있는 매수자, 나는 매도자가 되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물건을 선택해서 조사하고 명도하고 관리해서 개발하고 해서 나중에 팔 것인가를, 이 과정을 다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꼭 매도 시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부족하고 강의는 언제나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다 제 노력을 다 담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이런 강의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거기에 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지금 이 자료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양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강의도, 유튜브 강의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